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출범하자마자 비대위 출범 직후부터 계파 갈등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지금 무색해졌습니다. 벌써부터 판가르기 시작되고 있고 서로를 향한 공격 주고받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온건파인 김영환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얘기부터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 없는 그 다수 의원들 중도 온건파가 완전히 배제됐고요. 범친노 강경파 일색으로 비대위가 구성됐습니다. 이게 무슨 아프리카 부족 국가도 아니고 이 계파의 수장들을 앉혀놓고 비대위를 구성해 놓고요. 자, 아프리카 부족 국가라는 얘기가까지 나왔는데 지금 또 왜 갑자기 또 이렇게 계파 갈등이 불거진 거죠? 일단은 지금 문희상 비대위에 합류한 인원들을 보면은요. 예. 문재인 의원, 그리고 정세균, 인재근 의원, 보통 당내에서도 가장 좀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그룹의 의원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 보통 이제 중도 성향으로 대표되는 두 전직 대표는 비대위원으로 합류하지 않으면서 중도파를 대변할 목소리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예. 것들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 또 계파 수장들끼리 모여서 결국은 문재인, 문희상 이 구도들이 좀 뜨는 것 아니냐, 좀 여러 가지 우려를 담아서 그 중도 성향의 김영환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자, 권노갑 상임고문이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꼬마 민주당과 갈라져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나? 장애투쟁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원래 중도 우파 정당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네요. 원래 중도 우파 정당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도층을 많이 껴안아야 된다. 그 김대중 정부에 있었던 분들 공통적으로 이런 목소리를 했고요. 권노갑 상임고문도 오늘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중도 우파로 가야 된다 이런 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문희상 위원장도 예. 사실 본인은 중도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형국에서는 뭐 문재인 의원과 문희상 위원장 쌍문동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쌍문동. 두 분 다 이제 문씨기 때문에 쌍문동 체제로 가면서 좀 강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쌍문당이라고 해야겠네요. 쌍문당. 쌍문동인데 쌍문당. 네. 예. 어쨌든 그 친노 강경파 굉장히 강해서 당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누구든 그 사람들의 어떤 눈치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네. 오늘 문희상 위원장이 DJ 헌화를 했죠. 맞습니다.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는요, 새로 당 지도부가 출범을 하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이제 국립현충원에 가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그 참배를 하는 건데요. 예.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 그 현충원 찾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문희상 위원장이 좀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지를 예. 좀 주목을 하셔야겠는데요. 지금 일단 그 부끄럽고 그립다. 네. 부끄럽다는 거는 지금 처한 야당의 현실이 부끄럽다는 걸 그렇습니다. 테고. 그리고 1호 여사와 만났을 때 예, 그 그립다는 얘기를 거는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립다. 이런 얘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 당의 기강이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끄럽다 이런 표현을 한 거고요. 뒤에 보면은 뭐 문재인 또 인재근 정세균 비대위원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아, 지금 뭐 네, 제가 저 글씨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앵커 뒷부분에도 지금 글씨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 지금 최근에 영화 명량이요. 명량에서 나와서 더 중요한 글이죠. 일단 읽어드릴게요. 예. 당신, 전선, 상유시비, 출사력 거전, 주규 가위야. 아니 이걸 어떻게 읽었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정치 출입 기자를 하려면 한자 공부도 많이 해야 그러게요. 되고요. 예. 어떤 거냐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군선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보이네요. 네, 나가 싸우려면 사력을 다해 싸운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 꼭 이순신 장군이 또 영화 명량 속에서 보였던 대사로도 유명한데요. 그만큼 어떤 좀 당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뛰어들겠다는 어떤 비장한 각오를 내비친 건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이 문구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도 많이 말했던 거죠. 그 박정원 앵커께서도 여당 출입하셨으니까 예.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박 대통령이 2004년 3월인가요? 한나라당 대표 선출 전대에서 전당대회 때 이 발언을 거론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썩 반가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자꾸 위기에 처할 때마다 본인의 이름을 들먹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이세요? 본인이 이제 오히려 이제 닮고 싶은 지도자가 되는 거니까 제발 내 뜻에 맞게
제대로 정치해 주시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문희상 위원장이 지금 12척의 배를 비유해서 예. 방명록에 썼는데 네. 제가 볼 때는 12척의 배가 과연 있나? 12척이라고 할 만한 인재가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지가 되게 의심스럽거든요. 저는 인재는 네. 많은데요. 이게 화합이 잘 안 돼서 문제인 거죠. 사람은 참 다양하고 목소리도 다양한데 저는 배의 숫자 이런 거보다 예. 배가 너무 시끄러운 혹은 너무 다양한 주장에 서로 화합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숫자보다는 제대로 지금은 화합하고 토론하고 같이 의견을 모으는 게 지금은 우선이라는 생각이. 그러게 야당이 바로 부족한 게 같이 토론해서 네.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그 그리고 부분에서 그 좀 답이 약점이 결정되면은요, 있죠. 그대로 가야 되는데, 같이 총의를 모아서 내린 결정을 맨날 뒤집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지금 계파 갈등, 문희상 위원장이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바로 잡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이유, 바로 당권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번에 비대위원들도요, 차기의 당권을 도전할 수 있는 그 계파 수장들이 다 모여서 이 비대위에 참가했기 때문에 비대위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비대위 저도 보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만큼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하게 좀 여러 가지 신경전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참 보기 아슬아슬하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공을 하면은 칭찬을 받겠지만 여러 가지 좀 예. 갈등의 불씨는 안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권 문제를 놓고 문희상, 박지원 두 사람이 모바일 투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자,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예요. 이게 우리 동아일보 인터뷰인가요? 예, 동아일보 예.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 예. 이제 모바일 투표 개표 확인 작업이 까다로운 점만 보완하면 이렇게 간단 명료한 게 어디 있나 이렇게 이제 동아일보 예, 잠깐만요. 그러면 결국에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할 때, 그러니까 당 대표를 뽑는 경선을 할 때 모바일 투표가 좋으니까 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제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문 위원장한테 공사석에서 발언을 조심하시라고 했다. 굉장히 세네요.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진짜 큰 문제다. 예. 비대위에서 논의조차 안 됐는데 이 갈등의 핵심인 그 모바일 투표 자체를 거론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벌써 이렇게 논란을 키우는 거냐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한 자, 겁니다. 논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지금 친노 진영에서는 어쨌든 모바일 투표를 하면은 네티즌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강세 그렇죠. 보이고 있는 친노가 친노무연계에서 유리하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2012년 전당대회 때를 보면은요, 당원 투표에서는 그 김한길 전 대표가 앞서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모바일 투표에서 이해찬 대표가 이겼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전당대회 때는 모바일 투표가 도입되지 않아서 김한길 전 대표가 이겼거든요. 결국은 이 모바일 투표가 어떤 전당대회,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를 가르는 전당대회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게요. 나온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위기 속에서 아직까지는 탈출하고 있는 모습, 거기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한 신문에 어떤 칼럼이 실렸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이 어려운 그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 분석한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야당으로서는 아픈 지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새정년이 집권하기 어려운 이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2등 보장. 이건 무슨 얘기죠? 일단은 어떤 집권하지 못해도 제일 큰 야당으로 예. 2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이하게 안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일단은 이 분류를 누가 했는지를 좀 소개를 그래야겠네요, 해주신 것 진짜. 같아요. 예, 예. 이영작 교수인데요. 바로 이제 이희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호 여사의 이제 사촌 동생 정도, 그러니까 김대중 네. 전 대통령과도 가깝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옛 동교동계 의원들하고도 좀 가까운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이영작 교수가 분류한 5가지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예. 해석이 가장 좀 설득력이 있다. 아,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예. 내 편 맞고 일단 우리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 트위터 정치만 한다. 트위터에 있는 일부 강경파의 예. 시민들의 목소리에만 얽매여서 다른 걸 보지 못한다. 당내에서도 그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결국 우리끼리 우리 지지자들 목소리만 듣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확장성이 없다 이겁니다. 예. 자, 국민의 마음과 다른 엇박자. 지금 세월호법이 민생 법안은 아니라는 게 국민 민심인데 어쨌든 지금 야당은 계속 세월호법에 메모리 돼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지적이 나오고 세월호법은 있죠. 세월호법대로 통과시키고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건데 예. 세월호법 때문에 발목을 잡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이 막말도 아주 단골 메뉴잖아요. 뭐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뭐 예를 들어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예. 당신은 국가의 원수, 뭐 이런 발언들 결국은 그 최근에 강준만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예. 네 가지 없는 진보. 제가 그 표현을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진보가 더 설득력을 얻으려면 좀 더 예의 바른 진보가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실질적 지도부는 당 외에 있다. 이 얘기도 사실 뭐 그 원외 당수다. 김영호 씨를 가리켜서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런 빗대서 나오는 얘기로 알고 있고요. 너무 예. 시민단체에 끌려다닌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국회에서 싸우고 일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첨언만 하면 방금 흘러간 그 영상의 배경음악이 아르헨티나의 탱고 선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탱고의 예. 선율은 그 남녀가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두 다리와 하나의 심장으로 추는 춤이거든요. 우리 국민과 새정년이 한 마음으로 그 두 다리로 이렇게 춤을 추는 탱고처럼 그런 마음 합침이 없으면 정말 2017년 비극의 해가 새정년한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김정한 기자의 얘기가 굉장히 좀 확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당 분들 이 방송 잘 지켜보셨으면 얘기 잘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야당 이야기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자, 야당 소식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몇 가지 남았는데 제가 정리를 해버렸네요. 자, 이남희 기자. 네. 지금 야당에서 그러면은 돌파구 그것만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중도 성향 의원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당이 소수의 강경파, 목소리 큰 강경파에 끌려다닌다. 이래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인식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뭐 이제 좀 중도 목소리 가진 또 합리적 의원들은 좀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보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좀 앞으로 중도 의원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드디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아, 오늘이요? 드디어? 예. 네, 이때까지는 거의 글을 올리지 않았는데 이 송강용 수석 관련된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진짜 여기서 야당 소식은 정리를 하겠고요.